전국 곳곳에 극한호우로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중대본은 비상대응 최고 수준인 3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폭우가 쏟아진 전국에는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밤사이 인명피해 5명으로 늘었고 이재민도 5천여 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지금 현재도 그 재난은 막바지 대응 상황입니다. 이번 호우가 그제부터 중부 남부 전역에 최대 400mm가 넘는 집중 호우를 쏟아냈고요. 이게 더군다나 또 모레까지도 지역에 따라서 100mm, 300mm까지 또 예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린 이후에도 2차적인 휩쓸림, 급류, 붕괴, 산사태, 재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정부나 지자체가 막 대응을 노력하고 계시지만은 국민분들도 하천의 접근 금지, 붕괴 시설 점검, 그리고 조심하시는 그 자세, 방향이 필요합니다. 예, 조금 전에도 저희가 뉴스로 전해드린 내용인데 지금 전국 곳곳에서 급격히 불어난 물에 사람이 휩쓸리는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으려면 그리고 혹시라도 물에 휩쓸리거나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그 집중호우로 이상 물길이 생기면서 물이 불어나는 상황에서는요. 고인물에 들어가는 것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30cm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천이나 저지대에서 늘어나는 물은 순식간에 30cm 이상의 물이 차오르게 되고요. 그 정도가 되면 성인도 그 물길을 거슬리거나 측면으로 걸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휩쓸리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물이 늘어나는 하천 주변에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평소에 안전한 도로라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됩니다. 네, 순식간에 내린 비 때문에 도로 위에서 차량이 고립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차량은 우리를 보호하고 매우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고립된 상태에서는 우리를 가두는 흉기가 됩니다. 평상시 안전한 도로도요. 도로에 지금 그 화면에 보였던 것처럼 물이 차는 도로라면은 그 도로가 배수 기능을 상실한 게 반증이 됩니다. 지금처럼 집중호우가 내리면 흙탕물이 도로에 어느 정도는 있게 되는데요. 주변보다 한 뼘 정도, 그러니까 주변에 인도 차도의 방지턱 정도 높이 이상이 되면 차량을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한 상황이 되고요. 차량 같은 경우는 역시 30cm, 차량 바퀴가 절반 이상 잠기게 되면 차 본체 밑에 차 바퀴가 있게 되는 거고 이에 따라서 차가 뜨게 되기 때문에 조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또 잠시 후에 시동도 꺼지게 되고요.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정기적 안전장치, 전원장치 때문에 차단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도로는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원칙이고요. 예. 이동 가능할 때 최대한 천천히 안전하고 높은 곳으로 이동하시고 차량에서도 탈출하셔야 합니다. 예. 항상 궁금한 게 이제 차가 물에 어느 정도까지 잠겼을 때 차를 버리고 나와야 하는지 그 기준이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언제 차를 버려야 될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그 차가 한 뼘 이상 거기다가 3cm 차량 바퀴의 절반 이상에 접근하는 상태면 그때부터는 차량 내부, 외부 다 버리고 생명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이때 자칫 머무르고 침수가 더 진행되는 상황에서는요. 물이 흘러내려오는 상황에 수직 방향으로 차를 세워두고 그 반대편으로 탈출하시는 게 그나마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와 외부가 고립된 상태에서는 내외부의 수위차가 역시 3cm 이상이 되면은 수압 때문에 문을 밀어서 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차기 시작할 때는 창문을 미리 다 내려두셔야 하고요. 예. 그렇지 못할 때는 창문의 모서리를 깨서 탈출하셔야 합니다. 역시 이런 상황 전에 진입하지 않으시는 게 가장 안전한 대책이 되겠죠. 네. 이번에 이제 공주에서 배수로 정비하던 주민들이 폭우에 휩쓸리는 사고도 있었는데 아마 물이 좀 빨리 빠져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배수로를 정비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폭우가 내릴 때는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폭우, 호우 시의 배수로 정비는 예방 단계에서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예보 상태에서 비가 내리기 전에 비가 많이 내릴 것 같은 우려가 있을 때 배수로를 정비하고 침전물을 제거하고 또 균열도 발견하면 신고하고 여러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배수로 정비, 논둑 점검, 축사, 우사, 농지 점검 때문에 사망 사고가 거의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대비하고 예비하는 단계에서의 점검을
맞닥뜨린 대응 순간에 하는 것은 오히려 사고를 일으키는 꼴이 되니까 반드시 절차를 미리 대비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부득이 비상 상황에 대응을 할 때는요. 어디에 가서 무슨 작업을 하는지 주변에 반드시 알리시고 2인 1조 이상의 팀을 갖춰가지고 안전이 보장되는 그리고 안전을 준비한 상태에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예. 계속되는 호우로 산사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산사태는 매우 긴박한 순간에 급격히 일어나기 때문에 전조 증상이 보이는 그 상태가 벌써 생존 확률이 매우 낮다는 전제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 산사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멀리서 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물길입니다. 땅 밑으로 새로운 물길들이 생기면서 붕괴 균열이 이어지게 되기 때문인데요. 물길이 평상시에 흘러내려오던 물이 흙탕물이 갑자기 늘어나든지 혹은 그 물이 없어지고 새로운 곳으로 물길이 생기고 땅 밑에도 물이 솟구친다든지 이런 현상들은 벌써 땅 밑에 균열 붕괴가 진행된다는 조짐이 되는 거고요. 네. 또 지면에서 지면 밑에서 밧줄이 끊어지는 뚝뚝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나무가 옆으로 살짝씩 기울게 돼요, 숲에서. 그거는 지면 아래에 나무 뿌리들이 끊어지고 넘어짐을 시작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즉시 붕괴면에 있다면 그 사면에 계신 경우에는 사면 아래에서는 경사면 수직 방향으로 옆으로 피하셔야 하는데요. 예. 역시 이 이전에 배수로 정비, 붕괴 점검, 그리고 위험 지역에서는 선제적인 대피 이런 것들이 생존 확률, 소중한 목숨을 지키는 첫 번째 대응책이 됩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수직 방면으로 피해야 된다는 거는 아무래도 속도가 사람의 움직임보다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마치 그 물처럼 흘러내리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에 이어지는 토속류 그리고 산사태의 붕괴 속도는 초속 30m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달려서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붕괴의 수평 방향으로 피해야 되는데 이 역시 매우 긴박한 생존 요령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산사태뿐만 아니라 요즘에 도심 곳곳에서 싱크홀이 있는데 혹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 싱크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오산에서의 사고도 그랬고요. 우리가 땅 꺼짐 현상이죠. 땅이 밑에서 붕괴가 되는 현상에서는 역시 땅 밑에서 여러 원인도 있겠지만 역시 또 물길입니다. 물길이 원인이 되다 보니까 지금 같은 호우 상태에서는 비가 내려서 그쳤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당연히 하늘에서 내린 비는 땅에서 어느 정도 흡수가 되고 이것들이 흘러서 하천과 바다로 나가는 순환 사이클을 가지잖아요. 이러한 대순환에서 한계점을 넘어가는 극한 호우에서는 이것들이 지표 밑에 흙들을 밀어내고 붕괴시키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의 흐름 때문에 땅 꺼짐이 생기게 되니까 그 이상의 이전의 전조 증상, 그러니까 균열이 생기고 도로가 처지게 되고 그런 땅 꺼짐들 같은 경우도 벌써 현상이 우리가 사고로 느껴지면 그 부분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주변 권역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가 그쳤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최소 2주 이상은 이런 부분의 위험이 계속 더 커진 상태로 유지가 된다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중호우와 함께 전국에서 2만 4천 번 넘게 낙뢰가 쳤는데요. 이렇게 유독 많은 낙뢰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마른 스웨터를 입었을 때 정전기 스파크가 튀는 것처럼 기상에서는 이 젖은 상황에서 수증기 구름들이 지금 매우 불안정한 대기 상태에서는 서로 부딪히고 비벼지면서 수많은 양의 전기 에너지를 축적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땅과 연결하는 스파크, 번개가 치게 되는 건데요. 이에 대한 우리 안전 요령은 30, 30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번개가 나면서 천둥 소리가 나지만 거리가 떨어진 만큼 빛은 순간이고 소리는 초당 330m를 가기 때문에 30초 정도, 그러니까 3초에 1km, 30초 정도면은 번개가 번쩍하고 천둥 소리가 나는 사이 시간이 그 정도면 10km 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30초보다 안쪽이 되면은 내가 있는 곳 매우 근처에 언제라도 낙뢰가 내릴 확률이 높다는 걸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또 마지막 번개가 보인 후에 최소입니다. 최소 30분은 지나야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고 봐야 된다는 부분. 그러니까 30초와 30분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이제 광명 아파트 화재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광명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이제 어젯밤 경기 광명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망 3명, 중상 9명, 경상 55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피해가 이렇게 좀 컸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일단은 매우 좀 답답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화재 재난 사고가 지금 벌써 일어난 이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벌써 10년 전에 똑같은 의정부의 의정부 대봉 그린 아파트 그리고 제천의 스포츠센터까지 똑같은 원인의 필로티 구조가 원인입니다. 네, 그런데요. 너무 저도 약간 다소 무력감을 크게 느껴지는 게 똑같은 문제고 똑같은 원인인데 10년 동안 해결이 안 되고 이러한 건축물이 전국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 매우 큰 무력감을 가집니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필로티 구조, 이게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교수님께서 이 필로티가 화재에 취약한 이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잠시 전에 현장 감시 영상도 보였는데요. 필로티 구조는 1층을 띄워서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서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설계 구조인데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도심지에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장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1층을 띄워서 그 밑에 차를 많이 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필로티 부분에 기둥만 서 있는 부분에서 화재가 나게 되면 계속 필로티 구조 화재가 나면 피해자분들, 제보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아궁이 효과라고도 하는데 솥단지를 걸어놓은 것처럼 그래서 건물이 떠 있고 밑에서 불이 나다 보니까 이 불이 건물의 3면 전체를 감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문을 통한 구조나 진압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예. 그 상태에서 가장 취약한 것,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부터 명확히 지적이 됐던 건데요. 이 필로티를 통해서 계단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필로티에서 화재가 나면 역으로 계단을 통해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피난 장소가 옥상밖에 없게 됩니다. 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진 것들이 건축법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허가를 내지 않지만 예. 기존에 허가를 낸 것들을 소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냥 방치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끝으로 같은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부분도 또 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재 위험성과 인명피해 중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계속 강화되는 스프링클러 대상이 2018년 이후에는 6층 이상 건물 전층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 건물은 그 이전에 완공이 되다 보니까 2014년에 준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되었는데요. 우리 국민이 몇 년도에 허가가 났다고 해서 덜 안전한 곳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소급은 물론 공사를 한다거나 비용이 드는 재산상의 의무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장려하고 또 계도를 해서 시간이 지난 시효가 지난 건축물도 안전시설들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